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촬영입니다. 네, 어느새 2월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였는데요. 미국 증시는 어제 CPI 쇼크로 인한 하락을 하루 만에 뒤집었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장중에 52,000달러까지 급등하며 전반적으로 초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시장의 걱정인 금리와 경기의 시속 게임은 또 한 번 미묘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어제 CPI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하락했었죠. 물가가 생각보다 강하자 금리 전망이 높아진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장의 금리 예측은 이제 6월에 금리 인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3월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3달이나 밀린 것입니다. 이렇게 금리 전망이 높아지면서 위험자산 시장이 위축되었던 건데요. 왜 하루 만에 뒤바뀌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속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상황에서 강한 경기 지표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해 시장의 최대 금신사가 경기 침체인데 경기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그 가능성은 낮아지고 반대로 연착륙의 가능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여전히 연말까지 1%가 넘는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속도의 차이일 뿐 어차피 금리는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괜히 경기 침체 위험만 커지게 금리가 빨리 내릴 필요가 없죠. 맛있는 음식은 천천히 먹는 게 낫고 즐거운 일도 뒤로 남겨둘수록 좋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침체 없이 금리가 천천히 내리면서 장기간에 걸쳐 오래오래 상승장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 시장에는 훨씬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딱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어제 CPI 때문에 잠시 급등했던 채권 수익률도 오늘 다시 크게 하락했습니다. 결국 속도의 차이일 뿐 방향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방향이죠.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천천히 간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연착륙 기대가 커지면서 연착륙 시 유리한 미국 증시는 대호황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S&P는 신고가 돌파 이후에도 상승세를 지속하며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신고가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우가 신고가를 달성했을 당시 조만간 S&P고 그 다음은 나스닥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미 정해진 미래라고까지 얘기를 드렸죠. 어떤가요? 이제 정해진 미래가 그냥 펼쳐지고 있는 광경을 다 같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흐름은 마찬가지로 정해진 미래처럼 AI 웨이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정해진 미래대로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를 차지하며 지금은 그 차이를 더욱 벌려가고 있고 AI 웨이브의 제1픽인 엔비디아 역시 예상대로 구글과 아마존을 제치며 미국 주식 3위 자리를 차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담한 예상 하나를 더해보자면 아마도 애플을 제치는 일조차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정해진 미래가 있죠. 무엇인가요? 네, 비트코인이 드디어 시총 1조 달러를 재탈환했습니다. 2021년 이후 무려 3년 만인데요. 그리고 상품 시장 2위인 은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이고 3위인 비트코인은 반대로 계속 상승 추세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의 그림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그동안 저항으로 작용하던 5만 달러를 힘있게 돌파하여 다음 저항 영역인 52,000달러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거래소에서는 무려 7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52,000달러는 지난 사이클에서 어깨 부근에 해당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매물이 많아 저항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여기를 바로 뚫을지 아니면 한 번쯤 조정을 겪었다 뚫을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차피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뚫릴 것입니다. 앞에서 S&P 다음은 나스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다음은 누굴까요? 네, 비트코인 차례입니다. 정해진 순서죠.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사기 어렵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전히 전고점까지 30%가 넘게 남았습니다. 여기서 30%가 더 올라도 아직까지 3년 전 가격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비싸 보이나요?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슈퍼사이클은 공급 충격인 반감기와 수요 충격인 금리 인하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 현물 ETF가 촉매제로 거들 뿐이고요. 현물 ETF는 최근 단 3일 만에 무려 15억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되며 하루 평균 무려
1만 개의 비트코인이 ETF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비트코인이 900개인데 그것의 10배가 넘는 비트코인을 ETF가 싹쓸이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산량은 이제 4월이면 반감기로 인해 절반으로 줄어 450개가 됩니다. 올해 내내 생산할 비트코인이 21만 개가 조금 넘는데요. 하루에 1만 개씩 싹쓸이해 간다면 시장에 뭐가 남을까요? 현재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은 200만 개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근데 ETF들은 하루 평균 3,000개씩 비트코인을 순유입하고 있는데 한 달이면 대략 10만 개 가까운 수량이죠. 한 달에 10만 개씩의 속도라면 내년까지 시장에 남아있는 모든 비트코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투자자들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오직 ETF만 따졌을 때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반감기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수요가 들어오고 있는데 공급이 반대로 절반으로 줄어버립니다. 원유와 같은 다른 상품들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비트코인의 무서운 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들은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함께 증가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수요에 대한 공급 측 반응이 제로입니다. 수요가 아무리 늘어도 그래서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공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렇게 공급이 늘어도 모자란 판에 오히려 절반으로 줄어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어려운 계산이 필요한가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처럼 한정되어 있는 희소자산들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증가해버립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공급이 부족한 게 보이면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없어지기 전에 먼저 사려고 더욱더 달려드는 것입니다. 일명 포모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 더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올라버리는데 반대로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니까 가격은 더 올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하기 효과가 아니라 곱하기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물 ETF라는 슈퍼 촉매제를 집어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둘이서만 만나도 대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작용에 그 폭발을 부스터시켜줄 촉매제까지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슈퍼 핵폭발이 일어나겠죠? 그게 바로 슈퍼사이클입니다. 그런데 그 슈퍼사이클이 지금 시작되었나요? 반감기 시작됐나요? 4월입니다. 금리 인하 시작됐나요? 6월입니다. 지금은 촉매제만 준비되어 있고 정작 폭발은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하게 이 촉매제를 더 키워줄 홍콩 현물 ETF조차 준비되고 있습니다. 홍콩이 들어오면 아시아 자금이 들어옵니다. 촉매제의 용량이 2배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 타이밍에 중국까지 돈 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자금은 홍콩으로 들어가죠. 촉매제의 용량이 3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전조 증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은 단 한 번도 반감기 이전에 골든존이라고 불리는 피보나치 61.8% 되돌림 지점을 뚫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반감기 이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슈퍼사이클의 조짐이 이렇게 관찰되고 있죠. 벌써부터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이미 정상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정상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시간이 얼마 없다고 노래를 불러왔는데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아예 예측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을 때 이 사이클에 올라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슈퍼사이클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